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장장희라고 하고요. 제 닉네임은 블로그나 이런 데 치우장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 자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9학번 출신이고요. 주로 이제 저는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10여 년 동안은 메리츠 종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종금에서 주로 이제 코스피 선물 쪽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쪽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해외 선물, 그 다음에 주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 다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운용력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신증권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한 2년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쪽에서는 옵션 쪽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옵션과 관련된 거래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경 경영전문부라는 데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영리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하이투자증권과는 제가 투권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권인으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으로는 일단 저희 금융에서 가져야 될 일반적인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에 대한 커다란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방향을 좀 아시고 가시는 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기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기초와 중급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매매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예스 랭귀지 프로그램 능력을 갖추시는 게 이번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시는 프로그램 과정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다 습득하시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1, 2, 3일, 총 3일 9강으로 나눠서 프로그램 능력까지 갖추실 수 있는 걸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인 오늘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 입문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개념과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처음에 가질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스트레이더 툴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근데 보통 예스트레이더들 대부분 사용하시죠. 그래서 안에 뭐 계좌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고 시스템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거치실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중에 프로그램 하시려면 편집기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기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기초문법, 처음에 맛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문법에서 가장 초반에 배우셔야 될 기초문법 1, 그래서 기초문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일 이 3개의 강의, 기초문법 2와 지표 작성, 함수 멀티데이터까지 가시면 요 이틀 강의만 잘 들으시면 일단은 기초적인 걸 짜실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실 겁니다. 7, 8, 9강은 실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드리는 교환과 플러스 알파 되는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략을 다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스트레이더나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전략을 목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 집중을 한 코스로 맨 마지막 3일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뭘까? 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부터 한번 나가보죠. 시스템 트레이딩은 매매 전략을 만드는 것인데, 매매 전략 중에서도 수익성을 검증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검증된 매매 전략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 매매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 기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 전략이 프로그램화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만들어진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매매 노하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그게 최종적인 시스템 트레이딩의 목적이 되고요. 그것 자체를 자동 매매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전략을 그냥 매뉴얼 트레이딩, 손매매 하시는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 툴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한마디로 좀 광범위한 겁니다. 자동화라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차트 타입으로 현재 우리는 예스트레이더라는 걸 쓰고 있고요. 시중에는 외국 프로그램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가장 쉽기 때문에 바로 얘를 씁니다. 차트 기반을 씁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차트 타입 말고도 다른 타입의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PI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API를 이용하실 경우에 뭐 엑셀에다 이렇게 주문 이렇게 프로그램 하셔서 하는 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거 자체를 이제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본인만의 툴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트 타입보다 API가 좀 더 광범위하고 자유도라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거 더 잘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집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로우 레벨 단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이 프리퀀시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때는 ELW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로직이고요. 이 매매 로직은 뭐냐면 정말 밀리세컨 단위나 이런 단위로 수없이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체결시키고 한 틱 정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이런 로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로우 레벨엔 자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 봤을 때 우리 일반 개인이 접하기 가장 쉬운 방식이 바로 차트 타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멀티 차트나 트레이드 스테이션보다 예스 트레이드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위에 있는 툴들은 유료입니다. 돈을 내고 쓰셔야 합니다. 차이로 본다면 예스 트레이더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성이 높거나 컴퓨터의 자원 활용성에서 높긴 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활용되기보다는 운용사, 즉 저같이 이제 어떤 프랍 트레이더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정도의 수준들이고요. 우리 개인은 예스 트레이더 정도로도 훌륭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스 트레이더를 배우시고 계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는데,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 하면 그냥 선물 정도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흔히 많습니다. 주식 거래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세계는 지금 이게 바클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야를 아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CTA 또는 Managed Futures라는 표현으로 해서 헤지펀드에서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게 헤지펀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분야가 테크니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농업 분야에서, 환시장에서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 아비트리지, 이런 형태적으로도 아비트리지, 방향성 매매, 시스테미컬 매매, 그 외에도 뭐 롱숏, 굉장히 광범위한 데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헤지펀드 방식보다는 롱숏 헤지 방식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는 자리를 잡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시스템 트레이딩 하면 돈을 잘 벌까도 사실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못 보는 걸 어렵게 우리가 배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CTA 인덱스라고 해서 세계에는 이런 저희 같은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영역을 하는 이 CTA 자체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쭉 쫓아가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구가를 했었고, 이제 이 뒤로 가면서 경쟁률이 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쪽에서 CTA 쪽 펀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경쟁을 하기는 했지만 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고 수익은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6, 7% 정도 나는 이런 모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제가 2008년을 보면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때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14.09% 낼 정도로 시장에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이게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위험이 적다라는 걸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스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운영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4개의 이 원은 뭘 의미하냐면 위에 보면 80% 에퀴티를 담았을 때 그리고 20% 본드를 담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했을 경우 전 세계에서 있는 이런 타입의 펀드들을 운용 수익을 평가를 모아본 겁니다. 기간은 1985년에서 2011년 4월까지 데이터를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수익을 쭉 하나의 통계치로 내보니 수익은 여기서 이제 80% 에퀴티, 20% 본드. 여기는 본드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본드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수익률을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34% 이 매니지드 퓨처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그 34% 정도 섞고 에퀴티 33%, 33%. 3분의 1씩 남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100% 매니지드 퓨처즈만으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에버리지 몬슬리 리턴이라고 해서 평균 월 수익 부분을 그때 기간 동안 통계를 내보니 0.69, 0.68, 0.7, 1.02로 일단은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이게 평균 성과라서 그렇지 평균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그래도 좀 굉장히 수익을 잘 낸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떠나서 이제 우린 드로우다운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시스템 트레이딩은 평가를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수익과 MDD를 봅니다. 혹시 MDD라는 용어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늘 수익만 나는 건 아니죠. 손실이 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손실이 나는 구간을 우리는 드로우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드로우다운이라는 영역을 쓰는데 이 중에서도 드로우다운 중에서도 가장 깊게 나오는 드로우다운 이런 걸 우리가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MD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스템 트레이딩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전략을 쓰면 제일 많이 손실이 났을 때 MDD만큼은 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MDD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맥스 드로우다운을 보시면 채권 비중, 에퀴티와 채권 비중이 그래서 여기 에퀴티는 대부분 주식이겠죠. 주식이 많이 들어가면 MDD가 45%까지도 납니다. 굉장히 큰 MDD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이 늘어나면서 줍니다. 여기에 우리 매니지드 퓨처즈가 들어오면서 더 줄게 되죠. 그리고 100% 매니지드 퓨처즈라면 15.66. 여기서의 차이는 아마도 채권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손익의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100% 매니지드 퓨처즈를 놓았을 경우 주식을 80% 가져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서 매니지드 퓨처즈에서 에퀴티, 그러면 매니지드 퓨처즈라고 하는 게 주식은 다루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매니지드 퓨처즈 영역에는 주식도 물론 들어가서 주식도 다룰 것이고 선물도 다룰 것이고 그러한 영역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우러져서 성과를 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전략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을 3분의 1씩 편중한 것과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로 보면 좀 더 이제 강렬하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바클레이 CTA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 손익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S&P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올라갔다. 물론 수익이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땐 또 편차가 심한 형태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나 러셀이 이제 아래쪽으로 형성되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보시게 되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접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역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보시기 편하게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이 특장점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를 좀 압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는 게 심리적 오류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트레이딩 운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욕심이 사람이 돈이 벌리면 욕심이 생깁니다. 좀 더 들고 있으면 더 많이 벌 것 같고. 근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되죠.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먹고 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어떡하지? 뭐 3, 4%면 괜찮겠는데 20% 정도 물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걸 뺄지 말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사람은 자기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15%면 끊을 거야 하지만 15%를 막상 도달하면 쉽게 손이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은 그러한 심리적인 오류를 모두 배제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진입과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탐욕과 공포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원칙을 굉장히 못 지키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 기계적인 접근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나의 매매 전략을 합쳤을 때 수익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매매의 원칙이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돈을 버는 원칙인가? 그리고 나는 이 원칙을 쓴다면 평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검증을 근거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올해 내가 20% 정도 수익이 났다. 앞으로 잘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도 적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를 세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것 중에 위험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현재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연중 어느 정도의 손실을 내는 사람이다. 이 로직은, 나의 매매 전략은, 내가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험을 내가 노출이 되고 또 더 손실이 난다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의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위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방식은 물리적인 한계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수리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에 굉장히 도움을 드립니다. 가령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 특히 스캘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는 지표가 2가지,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매매들을 하세요. 그런데 보다 광범위하게 나한테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뭐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알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를 좀 끌어오고 뭐 옵션이나 이쪽에 뭐 방향이나 볼의 방향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우리 인간적으로는 분석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수리적인 부분을 기계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배울 것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섞어서 처리하는 법도 같이 배우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계산적인, 즉 인간의 두뇌가 가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물리적 한계가 좋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장에 접근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얘기들도 보통 많이 합니다. 한쪽에 나의 수익과 위험을 너무 많이 넣어두면 한 종목에서 실패하면은 그 해의 운용을 거의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분산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국내에 분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즉 주식 종목을 분산해도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또 분산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럼 파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파생을 섞죠. 그런데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경기가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면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물을 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해외물을 섞어서 또 포트를 짜게 되죠. 그런데 해외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죠.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해외 주식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순간 나의 운용 시간은 우리나라 장시간 6시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24시간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고 있어도 누군가는 해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 굉장히 쓸모가 있으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운용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용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 시장과 크루드 오일 시장 다
다릅니다. 해보면 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 잘한다고 해서 S&P 잘할 수 있다? 그것도 또 해봐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은 그 시장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과연 저 시장에도 먹힐까? 새로운 시장에 가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고 전략이 있으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있는데 전략을 만들어 놓지 못해.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시장에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에 있어서도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문사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나 기관 관리자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기관은 입장에는 일단은 좀 빼내겠습니다. 오늘 뭐 기관분들은 오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빼내고 직장인인 경우와 전업 투자자인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장 다니면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 시스템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잡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2의 소득원으로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시스템을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라는 이유는 나중에 제 노후에 굉장히 큰 자금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매뉴얼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매뉴얼 트레이딩 이 감각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트레이딩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인간의 감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사고 싶고 어느 날은 팔고 싶은데 어느 날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을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뢰를 합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줘. 하지만 똑같은 현상인데 어느 날은 매수, 어느 날은 매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스템은 못 만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매뉴얼 트레이딩 하시는데 보조도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뉴얼 하시는 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장 그리고 몇 개의 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포트를 더 넓히고 싶어도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주문 내고 주문 내고 주문 내고 주문 내면 벌써 1분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으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일 예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 나는 사업차 뭐 어디에 나가셔야 되는데 이건 얼마에 사고 싶어요. 이게 현대차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요 시점에서 요만큼 이게 삼성생명이네요. 삼성생명 목표가가 95,000원 대기 매수 설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인데 95,000원 되고 사고 싶다. 근데 맨날 장 보고 95,000원 올 때까지는 못 기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에서는 걸어놓고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수익률은 20%면 됐어. 20% 먹으면 충분히 먹었어. 20% 설정하면 20%에서 청산되고요. 아니야, 나는 10% 하면 무조건 털어야겠어. 10%에서 털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타 3%. 그래서 돈 먹고 나서는 나중에 3%까지 밀리면 털래. 이런 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 한 5종목 놓고 목표가 설정해놓고 해당되는 거 주초에 딱 설정하고 왜냐하면 커넥션 끊겼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커넥션만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만 들어오면 얘는 켜두면 언제든지 스탠바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95,000원에 사겠습니다. 딱 대기하고 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활용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직장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활용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스템 트레이딩은 맨 처음에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전략 설계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략 설계 단계까지 갈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자동 매매까지 가는 것도 운용하시는 노하우가 조금은 더 필요하십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번 시간에 조금이나마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자동 매매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수익에 민감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가지고 내가 구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절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매매 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설계하냐? 여기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매매 전략은 스타트는 사실은 노하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학문적으로 내가 굉장히 시장에 잘 먹힐 것 같은 어떤 지식, 또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매매 노하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매매하면 정말 돈이 벌리더라. 이런 게 사실은 베이스가 많을수록 접근이 빠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중요한 게 그럼 프로그램 실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노하우를 기반 위에 프로그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고급 단계를 통해서 더 배우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이런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모아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의 지식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겠죠? 걸리실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전략 프로그래밍. 이게 저희 중급 다정에서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전략 프로그래밍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능력은 갖추신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손익을 분석하시게 되고 내 프로그램을 좀 더 다듬는 작업을 하시는 걸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게, 좀 더 이 시장에 잘 맞게. 그러면 내가 최종본을 냈을 때 이게 적합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다루는 시장에 적합한 전략이냐? 내가 잘 만들었을까? 정말 돈이 벌릴까? 이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면 우린 프로그래밍 과정을 계속해서 다시 돕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나의 평가 기준과 적어도 내가 이거 시장에 내놓고 내가 운용할 만한 수준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전진 분석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전진 분석이라 하면 나는 매매를 짰지만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의 매매가 발생을 합니다. 내 로직 안엔. 그거를 내가 일일이 이 전략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나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신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호가 안 나올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데이터를 멀티 데이터를 쓰나 복합 데이터를 쓰나 이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쓰는 방식에 약간의 그 매매 로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린 전진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수행되는가.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나와. 그리고 내가 평가했던 손익의 기준만큼 수익도 비슷하게 나와.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적합성 판단하고 실제 운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를 안 했어?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린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시스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과 동일합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시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거시와 미시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와 경제적인 모델을 가지고 우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식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의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기본적인 파워가 이렇고, 이런 접근을 우린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금액 이런 것들은 가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죠. 수치화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일정한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반복적인 원칙을 찾아냅니다. 그 원칙을 찾아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죠. 기본적 분석도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도 미래 가격을 예측합니다. 또 동일한 거는 우리 흔히 기술적 분석은 많은 분들은 기본적인 분석이 맞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기본적 분석도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이론도 모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기술적 분석도 모델화되어 있습니다. 모델과 모델입니다. 단지 이 모델은 좀 더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보면 우리는 숫자를 통한 논리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단 시스템 트레이딩은 중요한 것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단 다 다룰 수 있는데 내가 적어도 수치화된 수치로 돼 있어야만 합니다. 숫자가 없으면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거시적 분석 방법이 숫자로 돼 있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안 주는 이상 이거는 시스템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는 받고 있습니다. 이미 HTS 키시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시스템 트레이딩 방법은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포커스가 쏠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기 쉬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 분석 자체는 데이터를 얻으려도 비싼 돈을 줘야 됩니다. 일단 코스트에서도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리고 지속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건 지속적인 데이터를 안 두고 띄엄띄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프로그래밍을 배우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한테 줍니다. 차트 기반의 시스템 트레이딩이 주는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이후에 저희가 수많은 예스트레이더의 기능들을 볼 텐데 예스트레이더의 기능을 다루려면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다루는 지표의 몇 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이 뒤에 있는 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기초 시간에 약간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칭을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격을 보는데 우리는 가격이 흔히 랜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막 갈지자를 걷고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분 봉인데도 수없이 움직입니다. 가격이 너무 등락이 심해지면 시장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지죠. 우리가 쉽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에 사람들의 키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기 1번부터 줄 세워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린 통계를 쓰죠. 예, 평균적으로 뭐 172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씁니다. 지표는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뭔가 통계적인 숫자를 주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등락이 적은 시장을 대표할 만한 숫자가 뭘까를 고민한 게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제 향후에 배우시겠지만 우린 추세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의 영역에서는 추세가 굉장히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고 작은 수익은 방어하자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 매매 원칙이 가장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과거에 봤을 때도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먼저 개발이 됐고 추세 지표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추세로만 가지는 않더란 얘기죠. 일정한 추세를 주는데 일정 기간은 긴 기간을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도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우린 그것을 박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형 지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추세 박스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시장을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타입, 패턴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지표는 추세, 박스, 기타 타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주로 집중하는 건 이제 추세형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코멘트를 드릴 거고 혹시 이 지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은 앞으로도 제가 전략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 이동평균선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평균입니다. 평균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장은 그냥 숫자 세서 평균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내가 잠깐 본 1초 후에도 시장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시간을 계속 일정 간격으로 따라가면서 평균을 내는 게 이동평균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가격의 대표적인 가격, 평균 가격을 계속 따라갑니다. 박스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딱 개수정에서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동평균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추세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 이동평균선에 변형된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수이동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이동평균이라는 건 이동평균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또 지수이동평균 말고도
저런 것도 있습니다. 가중 이동 평균. 그래서 어떤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자가 많냐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동 평균은 굉장히 많은 다른 타입이 있고, 또 시스템 트레이딩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동 평균의 변형본.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변형해 쓰는 이동 평균, 특징적인 이동 평균의 변형 형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동 평균보다 좀 더 스무드하게 시장의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MACD입니다. 그래서 MACD는 하나의 이동 평균이 아니라 두 개의 이동 평균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의 편차를 내는 방식으로 시장이 빨리 추세가 이루어진다, 다시 시장이 수렴한다, 또는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대표적인 이걸 추세형 중에서 뽑으라면 이동평균, MACD, 볼린저 밴드 3개를 저는 뽑습니다. 나머지 쪽은 약간 보조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래쪽에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그 이동평균이 있는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드러내면 평균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계에 쓰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리서치 하시면 들어보실 겁니다. 표준 편차 얼마, 범위, 95% 신뢰도, 뭐 이런 얘기 우리 신문 보다 보면 또 느끼게 되죠. 즉 편차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평균은 구했는데 얼마나 큰 간격으로들 벌어져 있니? 이게 편차입니다. 그 편차까지도 우리가 쓰겠다 하는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과 편차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같이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현재 가격에 좀 더 이평선을 빨리 따라 붙이려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현재의 가격을 반영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ADX DM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DX DMI는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강도인데 우리가 이 강도를 뭐와 많이 붙이냐면 이동평균과 붙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과 강도를 합해서 추세가 강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약한 추세냐, 그래서 필터로도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목균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많은 설명들, 주식에 대한 설명할 때 이 일목균형을 가지고 많이 놓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뭐 한두 권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는데 굉장히 다루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 자체가 이제 흔히 쓰는 추세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형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은 기본적인 특징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기본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주는 형식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기간, 일정 기간 안에 지금 현재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가 지난 고점 부근에 있니, 지난 저점 부근에 있니를 중심으로 봅니다. 물론 약간 계산 방식들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과매수한 거야. 만약에 석 달 동안에 고점이 올라왔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에요. 그 다음에 석 달 정도의 뭐 하단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과매도된 상태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공식에선 약간 더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런.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런 형식을 띠게 되죠. 어떤 거냐면 자, 얘를 0으로 두고 100으로 두면 가장 고점을 0과 100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은 지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은 일정한 구간 안을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박스형 지표들은 오실레이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오실레이터로 꼽는 것이 바로 RSI와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래서 보통 RSI와 스토캐스틱은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보실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지표들이죠. 특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은 상대적인 위치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시장을 평가하는 지표. 그 다음에 CCI나 이격도도 이제 가끔씩 쓰는 지표들.